자,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사실 영상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중학교 정도의 수학 지식인데, 여기에 이제 뭐 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이다 라는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능력을 구분할 때 러닝 같은 경우는 100m 선수와 마라톤 선수가 굉장히 체형적으로도 다르고 봐도 그냥 딱 달라요. 그쵸? 그래서 구분하기가 되게 쉬운데 사이클 같은 경우는 타임 트라이얼 리스트인지 혹은 이 사람이 스프린터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산소가 이제 스프린터고 타임 트라이얼 리스터는 유산소 운동 능력이 높은 사람에 가깝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AWC를 이해하시면 수치적으로 어떤 사람이 스프린터에 가깝고 어떤 사람이 타임 트라이얼리스트에 가까운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크리티컬 파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까 논문이라고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FTP와 비슷한 정의인데 결과만 비슷하지 실제로 발상은 굉장히 달라요. 이때는 뭐 파워미터도 없었던 시절이고요. 1965년도에 쓴 논문인데, 예. 이게 논문이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인용 횟수가 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관심받지 못하던 연구자료였는데, 이게, 파워미터가 사용되면서 사실 이게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죠. 자, 일량과 일률의 차이를 먼저 좀 짚고 갈게요. 이동거리랑 속도의 차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파워는 일률이에요. 네. 퍼세컨드가 빠진 거죠. 그리고 총 운동량은 시간이 파워에 곱해진 값이에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시간을 그럼 자, 총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일률이 되겠죠? 네. 시간 초로 나누면 일률이 돼요. 네. 그리고 줄수는 우리가 이제 줄로 표현은 잘 안 하죠. 운동을 할 때는 칼로리로 많이 표현이 되죠. 줄에다가 0.24 곱하면 칼로리입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논문이 주된 내용을 그냥 제 맘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사람의 최대 운동량은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네.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네. 그리고 고통 없이 지속 가능한 컨디션의 파워, 크리티컬 파워는 최대 운동량을 일률로 변환하면 구할 수 있다. 네, 요 정도의 내용이 골자인데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차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요 점선, 네, 위는 요 점선, 점근선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운동량에 대한 그래프는 X축은 시간축이고 Y축은 일량이에요. 네, 킬로줄로 표현됐죠. 여기다 공 3개 더하면 됩니다.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운동량을 자, 여기 60초죠. 1분이라고 하면은 60초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피크 파워가 나와요. 네, 1분에 대한 피크 파워, 2분에 대한 피크 파워, 3분에 대한 피크 파워 그거를 쫙 이어버리면 이렇게 분수함수가 하나 나와요. 네. 자, 그렇게 나오는데 요게 요걸 의미하는 건데요. 총 운동량 함수의 선형 그래프가 0초일 때 0초일 때 요거 자, W 프라임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일률로 변환한 그래프의 점근선 요거요. 이게 크리티컬 파워가 됩니다. 그냥 차트만 봐도 대충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CP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FTP랑 결과값은 조금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학적인 방식으로 구했다는 데서 발상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현재 FTP 같은 경우는 이제 젖산량을 측정해가지고 안정된 젖산 값을 측정한 걸 MLS 기준으로 FTP를 정하고 있죠.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이걸 수학적으로 진짜 공식으로 풀어볼게요. 5분 피크 파워와 10분 피크 파워 두 개만 알고 있다면 CP와 W 프라임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빨간 선은 실제 사람이 운동한 그 피크 파워의 이제 운동량을 구해가지고 피크 파워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운동량이 되겠죠? 그 운동량을 구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가깝게 지나가는 직선 함수를 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5분에 10분에 그걸 이제 구하면은 총 운동량이 5분에서는 300은 이제 초로 바꾼 거죠. 300 곱하기 CP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W 프라임은 아직 몰라요. W 프라임도. 그리고 네, 그래서 300 곱하기 CP를 96,000 줄에서 빼주면 W 언에어로빅, 예, 이게 AWC죠. 그게 나는 거죠. CP는 이제 유산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총 운동량에서 유산소 운동량을 빼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AWC가. 무산소 운동량. 예. 그러면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CP는 250W, AWC, W 프라임은 21,000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학 공식은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언제나 맞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처음과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잘 안 맞죠? 예. 이게 이제 실험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보통 2분에서 20분 정도 사이는 잘 맞지만 그 시간대를 벗어나면 잘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이 크리티컬 파워는 이 아랫부분, 그리고 W 프라임은 이 하나의 사각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각형의 면적은 다 같아요. 네, 이 사각형의 면적은 다 같아요. 이게 이제 무산소 운동량, 여기는 유산소 운동량.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일단 그 처음에 말씀드린 크리티컬 파워와 관련한 논문의 내용이 하나가 끝났고요.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스키바 형님이 등장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일 거예요. 이제 스키바 형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이 운동생리학자이기 전에 이제 의사시고요. 지금 코로나 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열심히 트럼프 욕하고 있으시고요. 트위터에서. 이분이 이제 주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키에서 했던 브레이킹 2아워 그 미션을 했었죠. 킵초게라는 그 마라톤 선수와 2시간을 깨는, 마라톤 기록 2시간을 깨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리고 그 실패한 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네오스에서 성공을 시켰죠. 그런 아픔이 있는 운동생리학자고요. 이분이 2012년에 낸 논문이 있습니다. 앞서서 낸 그 크리티컬 파워 논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을 구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논문 내용을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가 되겠죠. 그 이전에 이제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산소 파워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1500W 스프린트를 5분간 할 수 있을까요? 5초도 하기 힘든 이 1500W 스프린트 5분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왜 못하죠? 예, 힘들죠. 예, 힘들어요. 5초만 하면은 다리가 풀릴 정도로 근피로가 쌓여요. 그래서 인간은 5분간 1500W로 스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높은 에너지를 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피로가 증가해가지고 금방 지쳐버려요. 근데 뭐 한 500W로 한 10분 정도는 또 탈 수 있는 선수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스프린트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쉬면은 또 스프린트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서 피로가 누적되는 그 속도와 회복되는 속도가 있어요. 그게 존재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사이클리스트의 경험을 반영해서 CP와 AWC 모델을 구하는 거예요. 그 AWC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최대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점은 0입니다. 그리고 CP보다 크리티컬보다
높은 파워에서 일하면 이 AWC는 소진된다. 다르게 말하면 피로도가 증가해요. 그리고 CP보다 낮은 파워에서 일하면 AWC는 충전돼요. 회복이 돼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그 뒤에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일단 하시고요. 자, 이거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전자기학에 있는 그 모델링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배터리라고 하는데 배터리 모델을 직접 진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 속도를 이제 시정수라고 타우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 시정수를 구하는 게 이런 식을 통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구하는 건데요. 사실 이 공식을 사용하진 않아요. 이거보다 이제 압축된 더 빠른 공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적분식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 그래프 차트는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를 만약에 지금 뭐 크리티컬 파워가 지금 뭐 한 230이라고 하죠. 230이면 크리티컬 파워 230 아래에서 운동한 것들, 이 앞단에서는 AWC가 100을 유지하죠. 하나도 안 줄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 피크 파워가 230을 넘은 400W 가까운 파워를 스프린트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AWC가 줄어들죠. 네. 그리고 다시 230 아래에서 파워를 내니까 조금씩 회복이 돼서 상승해요. 네, 이런 개념으로 AWC가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라이덕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보시면요. 뭐 이렇게 방금 봤던 차트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 AWC 수치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대시보드에서 FTP 클릭을 하시면 AWC 배터리 기준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덕 결과에 이제 올라가는 내용들 중에 뭐 스트라바로 한번 볼까요? 스트라바로 보시면 이제 회복상수라고 해서 TAO 값을 이 속도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성량개비, 그 성량개비는 이제 FTP 곱하기 120%에 해당하는 파워를 뜻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로 운동을 했을 때 성량개비 개수가 늘어나는 건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W 프라임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AWC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또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면요. 푸름이 예전에 2013년, 14년 이런 시기에 맨날 레이스 중에 스탯만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좀 이거 자체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SRM에서 만들어준 이 W 프라임 그 혹시 앱을 보고서 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기가 좀 겹쳐 있었죠. 비슷하게 그 스키바 논문이 나온 시기랑 그게 또 발전했던 시기랑 프롬이 한참 이제 성적이 좋았을 때랑 그 시기가 좀 비슷해가지고 이런 의혹이 해외 동호인들 사이에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실시간으로 AWC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형태로 레이스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남아있는 체력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앱이 또 나와 있어요. 네. 가민의 이제 앱이 W 프라임 밸런스라는 앱이 나와 있는데 같은 공식을 써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잘 맞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선수들 개개인의 감각이 이것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범용적 정말 좀 일반화되어 가지고 사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 정도의 단순한 수식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분석 정보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계속 이런 데이터 기술이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선수들이 진짜 다 스탯만 보면서
자기 배터리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서 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